그리고 펜을 했을 때 그 다음 그림은 이 여자가 좌측에 가도 관계없어요. 이걸 중앙에다 놓지 말고 여기서는 이 사람은 우측에 있었잖아요. 우측에 있었지만 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좌측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펜으로 과정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프레임이 이렇게 된 그림에서 펜을 해서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별한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피사체를 프레임 가득히 잡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꽉 차게 잡는데, 그러니까 영상 언어나 영상 문법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워기, 내가 이거를 왜 클로즈업으로 찍는지, 이걸 내가 왜 펜을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왜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을 잡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손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린다든가 얼굴이 프레임으로 빠져버린다든가.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카메라 딱 세팅하면 지금 이거 클로즈업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꼭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클로즈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얼굴이 막 프레임 아웃됐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좀 루즈하게 잡아주시면 되죠. 보면 인물의 클로즈업 쇼트에서는 손짓이나 설명적인 요소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손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지 않게. 아니 이 사람이 나는 손을 묶어놓으면 인터뷰가 안 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루즈하게 좀 타이트하지 않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부위를 우리는 헤드룸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요 프레임하고 여기 붙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거는 클로즈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럴 때는 헤드룸을 줘야 된다.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공간을 주면 안 돼. 이건 또. 여기 나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헤드룸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드룸을 분명히 줘라. 자, 이건 헤드룸 제대로 줬는데 이거는 헤드룸이 너무 많이 준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 방향의 바란스를 잡으려면 인물은 적정한 헤드룸으로 프레이밍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촬영할 때 여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여기를 삼각대 받쳐놓고 찍으면야 그냥 처음에 딱 세팅이 됐으니까 그냥 관계 없는데. 내가 들고 촬영한다고 그럴 때는 이 뇌 귀퉁이를 잘 봐야 돼요. 뇌 귀퉁이를. 이 사람이 이만큼 빠져도 안 되고 머리가 닿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돼도 안 되고. 그래서 황금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황금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는 촬영을 하다 보면 화면에 이건 좀 바란스가 좀 안 맞은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균형이 잘 안 잡힌 화면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 불균형한 거. 우리가 어떤 건물 같은 걸 찍을 때는 사선에서보다는 정중앙에서 찍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화면 바란스를 맞추기가 좋다고 좌측이나 우측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찍으면 그게 좀 맞추기가 그래요. 그래서 베네스는 프레임 내에 피사체 사이즈, 그다음에 프레임 내에 피사체 위치. 너무 건물이 높아가지고요. 네. 화면에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한 화면에 안 나올때요. 네. 그때 뭐 이렇게 틸업을 한다든가 해서 움직여줘야죠. 찍어줘. 아니 이렇게 틸업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찍어서 올라간다든가, 아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네. 일단은 한 가지를 몇 번 찍으라고 그랬죠, 제가? 한 가지를 세 포지션 이상을 찍어주라고 그랬죠. 피사체 하나 찍을 때 그냥 한 방 딱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각도에서 다른 사이즈로 찍어 놓으셔요. 그래 편집할 때 그렇게 만약 빌딩이 이렇게 길다, 높다, 한 화면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 뒤로 가서 진짜 엄청난 뒤로 가서 전체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차에서 틸업도 해주고, 저 뒤에까지 안 가, 귀찮아서 안 가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카메라는 발로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전체를 한번 다 보여주고 여기가 어떤 환경이다, 크기가 어떤, 이게 10m짜리 건물인지 100m짜리 건물인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찍으면 모르잖아요. 그거랑 대비될 수 있는 뭐 자동차가 보인다든가 사람이 보인다든가 그러면 대충 이게 얼마나 높은 거야 하잖아요. 비교해서 광장에 있을 때 굉장히 특히 유럽 같은 데 보면 광장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건물이 싹 둘러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노라마로 찍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팬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높게 내가 찍을 수 없다. 그럼 걔보다 더 높은 데 가서 찍어. 부각. 유럽 같은 데 광장에 가면 네. 건물이랑 둥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부각을 찍어줘야지 그런 거. 드론을 부각. 하세요. 드론으로 해도 돼. 그것도 정답이에요. 드론 하다가 잘못해서 배터리가 들어요. 배터리 사려면 그러니까 빠뜨리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망가져. 빠뜨리는 건 내가 수리비만 내면 돼. 근데 이게 사람이 다치면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남의 기물을 파괴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드론은 사람이 많은 대중들이 많은 공항 중에서 띄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방송국은 다 해잖아. 네. 방송 다 해죠. 야간에도 드론은 띄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제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그거를 내가 나 야간에 찍은 거를 자랑한다고 뭐 이렇게 어디다 올리잖아요. 그걸 잡는 사람이 있어. 카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걸 잡아서 고발해. 벌금 물거든요. 네. 파파라치 같이. 그래서 자기만 보면 괜찮아. 내가 사람 많은 걸 찍었다든가 밤에 찍었다든가 이런 건 자기만 보기 위해서 찍는 건 괜찮은데 그걸 자랑한다고 자랑했다가 내 벌금 물 수 있어요. 밸런스 규칙, 밸런스 프레임 중심인 정쪽에 넣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거죠. 화면의 피사체가 화면의 중심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쇼트의 바란스는 차츰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선생님이 했잖아요. 어지럽다고. 그게 바란스가 안 잡힌 거거든요. 우리 눈은 이렇게 똑바로 된 걸 보고 싶어야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지 못해요. 저는 남이 찍은 영상을 편집을 못해요. 구역질이나 멀미나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만 편집했는데 그러면 영화 촬영하시는데 바쁘실 거 아니에요? 네, 좀 바빠지겠죠. 원주 가는. 원주는 원주대로 하고 원주대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까지 월화수가 강의가 있고 목금토일 요 4일씩 이제 촬영을 하게 돼. 그럼 정선 가서 하시나요? 네, 정선에.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엄청 많죠. 네. 아리랑.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선 아리랑. 그 정선 아리랑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그렇죠. 뭐 이렇게 힘든 그 주로 안여자들이 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리랑 속에.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에서 한도 많고 굉장히 그 내용이 또 에로틱한 것도 많아요. 그 가사가. 선생님 톤을 얘기하시는 네, 톤이 색깔, 그러니까 밝기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거는 더 크게 보이고 톤이 밝은 거는 작게 보여요. 똑같은 거라도 아주 블랙하고 회색이 똑같은 거라지면은 블랙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화면 속에 내가 어떻게 색깔을 매치하느냐도 중요해요. 높아요, 바란스. 근데 이제 저희가 카메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포토샵을 이용해서 뭐 약간의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그 동영상도 그렇게 보정이 가능한가요? 보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사진하는 분이 여기 앞에 계신데 예전에는 자기가 촬영하면은 내가 현상에서 인화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찍어서 컴퓨터에서 하니까 컴퓨터에서 포토샵으로 현상 인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토샵에서 현상하는 거예요. 디벨롭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 하니까 포토샵, 그러니까 많은 사진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포토샵을 해면 그게 사진이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사진이나 이 사람 사진이나 비슷비슷해져요 또. 왜냐면 내 색깔이 없고 내 어떤 그 감정 표현이 포토샵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포토샵은 100%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간혹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자기 할 줄 모르거든 포토샵. 그러니까 그것은 사진이 아니다. 뭐 이게 콘테스트 이런 거 해도 원본 사진을 제출해라 막 이런 데 있어요. 원본 사진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뭐 맞긴 하지만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건 그것도 기술인데 포토샵에서 색깔을 맞춰주고 내가 찍은 거는 동영상도 포토샵에 들어가서 아니 동영상은 그거보다 더 고난도의 그런 컬러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장비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일반 컴퓨터에서도 컬러 컬렉션은 다 해요. 근데 일반 우리들이 하는 컬러 컬렉션은 그냥 포토샵 수준인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띡 올리고 띡 내리고 뭐 그런 정도. 근데 CF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우리가 1초에 사진이 몇 장이 그려진다 그랬죠? 1초에. 우리 TV가 NTSC 방식은 1초에 영화가 1초에 몇 장이 그려져요. 1초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쓴 건데 영화는 1초에 24장이 그려져요. 1초에. 그래서 제가 24장을 자꾸 좋아하는 게 영화는 1초에. TV는 1초에 29.97번, 그러니까 30장이 그려져요. 30장 그려지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해요. 29.97 그려지는 거는 인터넷 방식이라고 해요. 주사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TV가 우리 주사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30p 프로그레시브 방식 이렇게 알고. 그래서 30번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손을. 모델을 찍었는데 모델이 날씬하지 않아. 그걸 날씬하게 찍을 때 날씬하게 찍어야 되는데 뭐 바탕이 날씬하지 않은데 그게 바탕이 찍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예요. CF.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원본이 좋아야 되는데 원본이 나쁘면은 키네마스터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키네마스터는 색은 돼요. 아까 제가 보여준 거는 그 색을 만진 거예요. 그건 색이 아니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앤틱스럽게 좀 클래식하게 보이는 거로 색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자연색이 아니라. 자연의 색이 더 좋은 거 아니 자연의 색을 더 힘을 걷게 나올 때도 있잖아. 자연의 색을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컬렉션이에요. 컬러 컬렉션. 영화는 다 컬러 컬렉션 해요. 영화는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날거라고 그래요. 날거. 생을 보시냐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사진가들이 사진을 너무 포토샵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기술이에요. 인정까지 인정해줘야 돼.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적당하게 포토샵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너무 너무 진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 포토샵을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니까 하세요. 왜냐면 몰라서 포토샵은 제가 포토샵한 건 하나도 없어요. 했어요. 하면은 사진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건 진짜 그래요. 한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포토샵 그거는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가 프린트 이렇게 암실에서 프린트한 거하고 내가 하늘과 땅 차이야.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 옛날 그런 좋은 그런 필름으로 찍은 거나 지금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더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필름으로 찍은 거보다 더 좋지는 않지만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화도 다 이제 디지털로 찍잖아요. 필름으로 안 찍어.
여자도 화장을 진하게 안 보기 싫거든요. 같은 여자라도. 그러니까 사진도 적당히 있어도 별로 안 예뻐요. 그죠? 색을 하늘 너무 안에 많이 표시 안 나게 집어넣는. 그러지 진하게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어. 보통 그렇지 색감은 엄청 진하게. 화면에 뭐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고 작은 어디가 내리는 화면의 중심에서 떨어진 좀 더 크고 발광도가 올린다 아니고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예, 청록색은 차가운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를 잘 조화롭게 활용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채도는 낮은 게 보기 좋은 거죠. 너무 진하게 해주는 것보다 낮은 채도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너무 이렇게 쨍한 거는 좀 이렇게 네. 화면의 밸런스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있죠. C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왜냐면 여기가 그냥 잘려버렸잖아요. 의자 이쪽이. 그래서 옆을 보든가 약간 옆을 향한 인물상일 때 프레임 중심에 두면 밸런스가 좋지 않다. 아주 정중앙은 아니지만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좀 많이 두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확 자르진 말라는 거예요. 아마 B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B. C는 안 되고요. 그래서 프레임 공간 쪽에 주의를 끌게 하는 거 고립성을 암시하는 거 외에는 너무 과도하게 자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백의 미라고 그러죠. 여백. 너무 그림 화면에 채우는 거. 제가 영상은 클로즈업이 생명이야 그랬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떨 때는 그래도 여백의 미를 둬라. 이런 거 같이 A는 괜찮은데 B는 너무 여기 뒤가 좀 많이 나오네. 이런 문이랑 이런 거 잘라내야 되니까 이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A가. 그때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 상대가 이때 좀 영화한 걸 클로즈업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편 사람들 희미하게 처리하는 것을 네. 힘을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리를 나중에 찍을 때 찍을 때 그렇게 렌즈, 렌즈 렌즈. 그럼 주인공한테는 정확히 나오고 네. 뒤에서 포커스 아웃 돼. 렌즈. 근데 이거는 안 되죠. 네? 이거는 돼요. 이것도 내가 그럼요. 옛날 건 안 돼요. 나온 지 한 오래된 건 안 되고 1, 2년 한 1년 정도 된 거부터는 돼요. 갤럭시 같은 그러면 경우. 선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서 아웃카스. 네네 거기에 아웃 포커스라고 써 있어요. 포커스라고. 그럼 찍을 때마다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네, 선택을 그래야 하면. 아웃 포커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노멀하게 나와요. 근데 그 10인가 9 이런 거는 렌즈가 막 셋이 달렸잖아요. 6개가 앞뒤로. 그런 것들은 포커스가 정확하게 되고요. 아웃 포커스가. 그런 거 아닌 거 렌즈 하나씩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포커스를 아웃 포커스를 하려면 카메라가 최대한 근접 촬영을 해야 돼요. 멀리 있는 건 안 돼. 근접 촬영, 한 1m 정도 있는 걸 촬영해야 그 뒤가 아웃 포커스가 되지. 다 전체를 갖다 멀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마운트 렌즈를 찍는 게 멀리서 이걸 당겨서 찍으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지만 뒤를 아웃포커스 시키기 위해서 피사체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보이게 위해서 마운트 렌즈를 찍는 거예요. 마운트 렌즈 찍으면 여기 포커스가 맞는데 여기도 포커스가 안 맞는다고. 그래야 여기 돋보이거든요. 그래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운트 렌즈가 없는데 최근에 나온 거 있어요. 10, 9부터 마운트 렌즈가 달려있더라고요. 네. 렌즈가 3개 있어요. 관광 렌즈도 있고 넓게 찍는 것도 있고 마운트 렌즈도 있고. 자, 우리가 프레임을 급격하게 수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 그대로 찍어라. 그리고 지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바꿔줘라. 잘못됐냐고 이렇게 가지 말래요. 잘못된 거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 프레임 아웃되고 인되고 해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사람만 이렇게 달랑 찍고 있다가 이게 뭐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 프레임 인 프레임 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프레임 아웃.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같이 찍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한 사람만 딱 찍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화면이 동적이 되는 거예요. 동적 움직임이 있어서 어떤 그림에 붙여도 그런 건 잘 붙어요. 커트 편집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가 이렇게 탁 들어와서 탁 그림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인점과 아웃점 뭐라 그랬어요? 움직임이 있을 때 자르고 붙이고 그래라 그랬죠. 인점과 아웃점을. 자, 요게 요렇게 보여지다가 요거는 느낌이 어때요? 이거하고 얘는 좀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죠? 무능력해 보이고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 구도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도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여자애가 없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도 안 맞고 화면의 밸런스가 깨진 거라 그래요. 우리는 저런 거를.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선, 이 밖에 있는 선, 내가 약간 여기서 찍으면 얘가 대각선으로 보이겠죠. 그런 것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대각선으로 찍힐 건지 대각선으로 찍히지 않게 천장이나 기둥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역자가 되게 T자가 되게 찌그러진 T자는 없잖아요. 그죠? 수평선을 꼭 지켜줘야 돼요. 수직선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이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화면의 밸런스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수평선을 3분의 1 지점에다 놓을 건지 3분의 2 지점에다 놓을 건지를 해. 그때 그 상황과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에 따라 스토리 텔링에 따라서 앵글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TV에서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총을 들여다보고 물 먹이는 고민인데 네. 그 물만 먹이는 장면에서 때는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네. 전체가 나왔을 때는 총을 들여다보고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두 똑같은 장면인데도 어떻게 보이려는 따라서 커트를 어떻게 나눠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게 폭행이 될 수가 있고 선의적인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화면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밸런스를 요거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점선이 밸런스가 맞는 거네요. 점선이.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찍을 때 요렇게도 찍고 요렇게도 찍고 그래요. 근데 이 밸런스가 맞는 거는 얘랑 얘의 크기를 얘가 옆으로 더 넓잖아요. 지금 얘는 위로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오래 찍어본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밸런스를 맞춰요. 이런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이 밸런스가 이 밸런스하고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쪽이 낫죠. 네. 이런 것도 이거 둘 중에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이쪽이죠. 네. 똑같은 그림을 잡아도 내가 카메라 포지션을 어떻게 해서 밸런스를 잡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얘보다 작아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아까 검정이 더 커 보인다 그랬죠. 흰색이 좀 작아 보이고. 근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거를 작은 포지션에서 찍어줘야 바란스가 맞는다. 시소같이. 근데 같이 하양은 아닌 거죠. 얘가 크지. 근데 이거는 하양 까망이기 때문에 이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알려드리는 거는요, 이 제가 대학에서 다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시니어분들한테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건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바닷가에서 사진을 네.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 수평선이 네. 그 사람의 어디쯤에 이렇게 왔을 때 가장 편안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어떤 희망적이고 막 이럴 때는 하늘이 많이 들어가게, 땅이 적게 들어가게, 바다가 적게 들어가게, 그리고 뭐 즐거움이라든가 뭐 그런 환경에서 뭐 노는 그런 거는 하늘을 좀 적게 하고 바다가 많이 들어가게.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아 이거는 무조건 뭐 바다는 요만큼 3분의 1 지점에 있어야 돼, 3분의 2 지점에 있어야 돼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바다 높이가 뭐 어깨 올 수도 있고 발목으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본인도 많이 찍어봐야겠지만 남이 찍은 걸 한번 보세요. 영화 같은 거. 그래서 그 감정이 입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아 저 주인공의 위치가 어떤 스토리가 어떤데 어떻게 찍었구나 이런 거를 남의 걸 봐두면은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바닷가 비치 가서 촬영할 때 본대로 찍어요. 본대로 자기가 기억한 대로. 내가 기억한 게 없고 본 게 없으면은 못 찍어. 그냥 막 찍어 내 생각대로. 그렇지만 자기가 남의 걸 본 게 있으면은 아 그때 그 그림 참 멋있었다, 이뻤다, 아름다웠다. 그걸 찾게 돼. 그래서 그런 사이즈로 그런 위치에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걸 많이 남의 레퍼런스를 많이 프리뷰해 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화면 바란스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통일이 없는 거죠. 이거는 무슨 서부 영화의 그 총싸움할 때, 뭐, 열포 간다는 땅 해자 뭐 이럴 때 거죠.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 뒤에는 너무 이 뒤에가 검게 치주하게. 검게 돼 있는데 지금 반반이죠. 예. 예, 반반인데 이러면 바란스가 어떠겠어요? 환한 데하고 검은 데면 검은 데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바란스가 안 맞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의 씬 내에서 연속된 화면간에는 표현법, 목적, 중요성, 무드 등에 대해서 피사 심도가 허용될 때까지 바란스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명 찍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3명 찍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떨 때는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가 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아마 이렇게 보는 거라 아마 이렇게 찍은 거 그림이. 근데 여기에 공백은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네. 잘라주든가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아마 이 뒤에가 이렇게 어두운 게 아마 있어서 화면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렌즈의 앵글을 바꾸게 돼요. 사이즈를 변화시킨다든가 카메라의 거리를 바꿔서 프로포션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프로포션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요거 삼각점이네, 요게 사각이네, 이렇게 틀을 생각하는 거예요. 틀을 이거 바란스가 맞았네. 요런 거는 여기에 지금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거로 인해서 구도가 사람들이 소구점이 이쪽으로 이제 시선을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안 찍을 수도 있는데
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아지는 점으로 이렇게 시선을 보게 돼 있어요. 모아지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여자를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를 보게 되지만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벽을 통해서 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란스. 자,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왜 이렇게 작게 보여? 왜 그러죠? 앞에 사람. 제가 그때 아프리카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었는데 요런 그림. 왜 그러죠? 앞에 분들을 더 마운 렌즈는 네. 네, 요건 지금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운 렌즈는 요렇게 찍히는 거예요, 요렇게. 네. 마운 렌즈는 깊이감이 없이. 근데 이제 광각은 닫혀 있는 거는 크게,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요건 뭐야, 그럼? 요거는 표준 렌즈겠죠, 그럼. 얘가 내가 마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광각이니까. 얘는. 그래서 렌즈에 앵글을 바꿔서도 사이즈 변화를 주면서 화면의 바란스도 맞출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찍고 싶은데 렌즈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못 찍은 거죠. 뭐. 이렇게 못 찍으니까 렌즈가 없으면 렌즈를 요거가 아니구나. 카메라의 거리를 바꿔서 렌즈를 바꿔서 찍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사체의 높이도 재조정인데 진짜 사람이 요만했나 보다. 이 사람이. 그러면 요게 바란스가 안 맞죠? 뭐 어떻게 해요? 사진관에 가서 본 적, 가족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사진관에 어떻게 해요? 키 작은 사람